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지금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 이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차량 번호판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이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요, 다카이치 총리 차량의 번호판이 37-77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그가 총리에 취임하기 전에 탔던 이 도요타 차량의 번호판도 역시 37-77이었다는 주장도 퍼졌는데요. 이처럼 이 중국 네티즌들이 이 숫자, 그러니까 37-77이라는 숫자에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1937년에 7월 7일에 발생한 노구교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구교 사건은 중국 베이징 교외의 노구교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중일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훈련 중 병사 한 명이 잠시 사라지자 이를 중국군의 공격으로 몰아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 노구교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베이징과 텐진까지 전면 공격하며 중일 전쟁으로 번지게 돼 중국인들에게는 일본에 의한 국토 침탈의 역사적 상처로 남은 사건인데요. 중국에서는 중일 전쟁을 77사변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 다카이치의 자동차 번호판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 여자 아베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강경 보수 우파로 알려진 고 아베 전 총리도 과거에 이 비슷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아베 전 총리 역시 총리 시절 731로 표시된 훈련기 조종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됐습니다. 731은 다 아시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얼빈에 주둔하며 이 생체 실험과 세균전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 관동군 731 부대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사진은 국제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역사 왜곡이자 도발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 독일 총리가 나치 문양 전투기에 앉은 것이다라고 빗대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다카이치의 번호판 논란이 아베 전 총리와 다르게 이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생일은 3월 7일이고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의 생일이 7월 7일이기 때문인데요. 번호판이 다카이치의 개인적 의미를 반영한 것일 뿐 이 정치적 메시지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저렇게 고를 수 있는지 제가 일본에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요, 지금 중국과 일본과 중국의 외교 안보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방금 전해드렸듯이 중국 안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차량 번호판이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올해 안 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자, 이 같은 동북아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일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군사적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통한 압박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잖아요. 네. 중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먼저 한 것이 2001년도에 9.11 테러 이후에 처음이라고 한답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미국 대통령에게 네네. 전화를 한 것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일종의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미국이 일본에게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하나의 원칙,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 외교 안보적인 문제는 쏙 빼버리고 자기는 시진핑하고 이 통화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두 판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그 펜타닐, 즉 합성마약 원료에 대한 통제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거조차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립 서비스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대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그 자민당이 연대하고 있는 일본 유신회도 그렇고
또 요번에 이렇게 그 중국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일본의 여론은 오히려 다카이치 편입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50%의 일본 국민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정도고, 또 자민당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결국은 언제의 문제만 남아있지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과 입지를 확보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카이치는 나아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소위 트럼프가 4월에 뭐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이 그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그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다카이치가 이런 노선을 취하는 게 그렇게 불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는 자기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동북아가 좀 그 삼국이 잘 지내면 좋은데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좀 불편할 수도 네. 있지만, 오히려 이제 틈새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그 한미일 간의 군사적 협력과 더불어 한미의 동맹을 축으로 해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일본의 번호판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루라 기자가 찾아주셨네요. 일본에서는요, 일반 차량 등록 때 원하면요, 이 4개의 숫자 조합을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그런 번호를 원하면 뭐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하고는 좀 제도가 달라 보입니다.